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밤에는 미국 증시가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면서 달려간다 싶더니 피로감이 어느 정도 누적된 상태라서 소폭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FOMC를 앞두고 어느 정도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간밤 증시에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요? 네, 워낙 다우지수가 지금 쉼없이 달렸거든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 사실 닷컴 버블 이후에 보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면 다우지수를 압도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약간 다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우지수 S&P 500은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 오늘 좀 밀려났고요. 나스닥 오늘도 강보합으로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일 만에 오늘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오늘까지 올랐으면 8일 연속 올랐고, 만약 8일 연속 기록이 이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2019년 9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 최장기간 상승이 되겠고요. 사실 7일 연속 상승한 것도 작년 8, 9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길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쳤다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약간 쉬어가자. 그리고 얘기하셨던 대로 가장 중요한 FOMC 미팅의 결과와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있을 제롬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은 좀 멈칫해서 소강 상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오늘 반등했고요. 기술주들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더 쉽게 얘기하면 빅5에 속해 있는 것들이 오늘 좀 반등한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 다우가 오늘까지 보면 장중에 22번이나 오늘 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종가 기준 14번입니다. S&P 500도 17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했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애플만 보면은 애플이 오늘 1.28% 정도 올라가면서요. 다시 한번 오늘 좀 반등의 어떤 불길을 당겼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애플에 대해서는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주가는 최근 들어서 소강 상태 재미없잖아요.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졌었는데요. 에버코어에서요. 163에서 175달러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시켰습니다. 금년에 주당이 한 4달러 중반 정도 나올 텐데 2025년 물론 먼 얘기지만 앞으로 4년 후에는 거의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7달러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가장 애플을 좋아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서비스 매출에 기대가 많은데요. 서비스 매출과 자사주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헬스케어라든가 광고 시장, 자동차, AR, VR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 계속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이게 뭐야 주식 기업이 결국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그것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은 2,500억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현금 부자입니다. 2,500달러면 얼추 2,500달러 그 언저리인데요. 그러면 270조, 300조 가까운 돈을 그렇죠. 이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 3년 전에 팅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년쯤 됐는데요. 캐시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늘리면 그걸 갖고 뭘 하든지 현금을 써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사주랑 디비던드입니다. 그래서 현금 포지션을 그냥 뉴트럴로 가겠다는 게 큰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돼갖고 이 친구가 에버코에서 계산해봤더니 현재 주식수 기준으로 보면 25%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억 달러어치를 자사주로 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지금 주식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어쨌든 애플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시죠. 주식수가 25% 줄어든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당 가치가 한 25%, 30% 올라가는 네. 그런 느낌이 되겠죠. 구글도 오늘 1.4% 올라가면서 지금 빅5 중에서 가장 신고가에 근접해 있고 신고가 이거 손만 뻗으면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만큼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활동 재개 이런 거 하면서 오프라인 위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라이프에서 아날로그 라이프로 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광고를 어디서 하겠냐는 거죠. 갑자기 신문에서 하겠느냐, 잡지에서 하겠느냐, TV에서 하겠느냐, 라디오에서 하겠느냐?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모바일에서 광고를 하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1,400달러 받아서 모두 사고 모두 사겠지만
그거 갖고 그 아이폰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안 사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존 이런 빅5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추가 부양책으로 지급되는 이 현금 지급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소매 판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산업 생산도 사실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1월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회복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월에 다시 한번 좀 고꾸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뭐 어느 정도 경제가 흔들렸다라기보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있겠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워낙 날씨가 엄청 추웠었잖아요. 그랬죠. 기억하시겠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고 텍사스에 눈보라가 하고 나갈 이게 수가 말도 안 되죠. 제가 8년 동안 살면서 네. 눈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네. 이 무릎 위로 쌓인 그 눈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다 환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환호는 하루고 아, 그다음에 하루 정도? 움직이지 못하면 이제 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보면 눈이 온다 그러면 이미 수도 없이 자동차가 다니는데 텍사스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동차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면 미국 사람들의 그 하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눈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쉬운 단어인데 스노우월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노우월. 스노우로 벽이 생긴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의 동북부 사는 사람들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뻔히 옆에 있는 집이 있고 극장이 있고 멀리 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너무 눈을 많이 왔어요. 밀어내갖고 네. 올려갖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니면서 눈을 이제 치워 올리기 때문에 그냥 3m, 3m가 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도로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더라도 배달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달으로 딱 보면 지금 배달하는데 뭐 일주일 걸릴 수 있습니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그래갖고 어떤 소매 판매가 좀 줄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금융 지표에서 주목할 만한 거를 오늘 하셔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얘기하죠. 이제 흔히 얘기해서 공포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1년 만에 처음으로요. 드디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19.88, 19.78 뭐 이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20 이하가 되면 이게 물론 오늘 하루 다시 내일 어떻게 급등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공포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흔히 얘기해서 그동안 주식을 안 하던 소위 기관 투자가 해서 다시 늘어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도. 그런 걸 대표적인 사람이 탐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소개해드렸습니다. 공포지수가 20 이하로 내려가면서 주식을 안 했던 잠시 쉬었던 사람들도 다시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택진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외신을 통해서 이 스타벅스 내용은 전해드렸었고 로블록스 최근에 상장을 했었고 또 나이키 등등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살펴주시죠. 네, 스타벅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BTIG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 매수를 매수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권 130 제시하면서 사상치 효과를 갖는데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결국은 나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들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싶고 새로운 데이트 상대도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도 사업이 될 거고 술, 뭐 콜라 이런 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서 스타벅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로블록스가 이제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요. 로블록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금 IB에서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스티펠 증권에서 매수 의견에 $85를 제시하면서 상당한 성장성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의견이 많이 아마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심 있는 분 때문에 소개해드렸고요. 나이키가 이제 내일 모레 실적 발표 있는데 피봇 리서치에서 투자 목표 주가를 160에서 $167로 올려놨습니다. 사실 보면 최근에 나이키도 그렇고요. 크록스 같은 경우도 뭐 사상치 효과를 다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뭐 다 갈 때 신발 사고 뭐 뻔하지 않습니까? 네. 자제분들 학교 가고 그럴 때 보면 운동화 새로 하나씩 사달라. 사주고.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 움직이다 보셔야 되겠고요. 유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스트레카 제네카에 대한 지금 혈전인가요? 뭐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네. 그래갖고 이제 접종 혈액응고요? 혈액응고인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단시키고 그런 나라들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캐나다에서는 65세 이상의 백신을 허용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프리스 증권에서 중립에서는 매수 올려갔고요.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쿠팡에 관심 있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쿠팡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렸고 쿠팡의 기업 가치 밸류가 상당히 이제 비싸게 붙은 건 사실이다. 그 다른 기업에 비해서 판단은 이제 오롯이 이제 시청자분들 하셔야 되고 아직 IB의 의견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갖고요. 쿠팡이 이제 이번에 엊그저께 보면 대주주가 이제 그 IPO 할 때 자기 일부 주식도 팔았다고 얘기해 혹시 네. 340억 원인가 이제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종업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준 것이 있는 거로 그랬죠. 한번 네. 뉴스에 보셨는데 어떤 종업원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보통 락업이 해제되면 우리나라 통상 90일, 180일 이렇게 하는 규정이 아직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절대 규정이 아니라 그걸 자기네들이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3,400만 주가 있다고 합니다. 3,400만 주인데 이게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3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팔 수 있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 날짜 기준으로 3월 18일 아침부터요. 3,400만 주가 종업 모의 주식이 락업이 해제됩니다. 네. 저는 상장하고 나서 이 락업 물량이 너무 빨리 해제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뭐 네. 자기네들이 합의한 거니까요. 그렇죠. 합의하고 네, 이미 공시가 그렇긴 이미 하죠. 증시 상장 보고서 할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실 수밖에 없겠고 뭐 이유가 있는지 뭐 저희가 그 내막은 알 필요도 없겠고요. 여하튼 3,400만 주가 3월 18일 아침부터 거래가 된다는 거. 그거가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 될 텐데요. 이 쿠팡의 락업 물량 해제가 된다는 소식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위원님 며칠인지 아세요? 16일인가요? 17일입니다. 17일이요. 자, 네. 17일. 네. 딱 1년 전에 미국으로 치면 이제 현지 시간 16일이죠. 딱 1년 전에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 정도의 폭락세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느껴졌는데 네. 위원님은 그 당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상당히 저도 보면서 경악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 그 전이 1987년 블랙 먼데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저는 왜 태어났었죠 그때? 사실 제가 그때 딱 뉴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여실하게 지금도 생생하게 훨씬 더 가까이서 느끼셨겠네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건 그날은 22.6%가 떨어졌는데요. 지난 3월 10일 작년은 딱 오늘이요. 그러니까 미국 날짜잖아요. 12.9%가 다우지수가 하루에 빠졌던 날이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린 거 S&P 1년 전인데 그날 12%가 떨어졌고 나스닥이 12.3% 떨어졌습니다. 이후 추가 하락을 해서 3월 23일까지요. 그 이후부터 한 조금 일주일 더 떨어졌죠. 그래서 그 전까지 해서 고점 대비 정확하게 34%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식은 끝났고 세상도 끝날 것 같이 공포에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입니다. 미국은 이제 이거부터 50% 더 떨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어두운 얘기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5개월 만이죠. 8월에 다시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세상은 끝나고 주식시장도 끝날 것 같지만 항상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 이상 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항상 늘 겸손하고 이렇게 결국 리바운드 한다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도 있다게 돼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시장 앞에서 참 겸손해지는 그런 장들이 펼쳐졌는데 이렇게 고점까지 빠르게 회복한 원동력은 역시나 미국 경제가 탄탄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결국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을 한 것은 루올드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인 짐 폴슨도 얘기하던데 결국은 연준과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죠. 연준은 이제 결국 통화 정책으로 돈을 엄청나게 푸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자산 매입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작년에 대표적인 것이 채권까지 막 사줬거든요. 회사채 채권을 많이 사줬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수많은 나라가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갔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까지 해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서 돈을 엄청 풀었다고 하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12만 달러인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12만 달러 우리나라도 1억 3천만 원 그 정도 이상 그 이하로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1,400달러씩 주는 거가 엄청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한 건데요. 거기는 이제 그런 적극적 돈을 푸는 데다가 이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를 보면 서학개미, 동학개미, 미국에서는 로빈 후드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하나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밈스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 좋은 의미를 보면 소통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집에 있다 보니 다른 일하는 시간에 인터넷 보고 모바일 보니까 소통이 빨라지니까 무슨 어떤 트렌드가 있다 막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작년에 소위 테마 ETF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다 아니면 재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확 몰려가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도 시장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좋은 의미건 나쁜 얘기건 간에 작년 말부터 올해는 스펙 열풍도 불었고요. 앞서 잠시 전에도 대전에 계신 미국 분 얘기했지만 결국 레디 현상도 많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그런 것들이 결국 주가를 빨리 회복시킨 원동력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어찌됐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명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GDP를 비교한 표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있고 어떤 돈이 됐건 간에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그 역할도 있지만 그것이 모여서 나온 그런 바탕에는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는 건데 작년에 이렇게 어려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특히 OECD가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 5.6%까지 상향시켰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올린 나라가 미국이 되겠고요. 전 세계 영국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더 나오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요. 2021년이요. 4분기 경제 성장률 4분기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8%까지 올려놓으면서 월가 최고를 올려놨고요. 실업률도 골드만삭스는 연말에 4%, 2022년 3.5%, 2023년에는 3.23%, 2%까지 빠지면서 이거도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올해 가면 2019년 말이 기록했던 GDP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 되겠고요. 고용 시장도 올해 아니지만 내년도 중반가 되면 작년 수준 완전 고용을 완전히 회복하는 부분이라고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4분기 기준으로 이제 8% 성장한다는 얘기인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거 정말 이때 태어나신 분 계실지 많이 아직도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한국전쟁 한창이던 1951년 이후 70만의 최고 성장이거든요. 바로 이런 원동력이 고스란히 기업 실적의 상향으로 갖고 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미국 주시장의 강한 상승의 원동력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현재 간밤에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저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T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